예도입니다. 존재의 숲에 봄 햇살이 비치고 있습니다. 실록들은 정말 울창하게 우거져서 벌써 초여름을 연상시키는데요. 정말 아름답죠, 그죠? 오랜만에 철학 강의로 돌아왔습니다. 무거운 주제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아주 재미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헤겔의 쉔의 진례, 아름다운 영혼의 개념을 철학적으로 해부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갖고 있길래 아무리 정신현상학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의아함, 그죠? 거기에서 또 좌절하고, 그러나 이 개념은 아주 깊은 전이해를 요구하는 그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예도가 오늘 철학적으로 이것을 깊이 있게 천착해서 여러분들에게 밝히 드러내 보이려고 합니다. 강의의 가치를 아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작게라도 예도TV 후원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도의 노동의 대가요. 그리고 자발적 수업료겠죠, 그죠? 헤겔의 이 개념은 특히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들레즈와 아간벤을 통하여 사용되는데요. 들레즈의 경우에는 이미 차이와 반복, 머릿말에서부터 나타납니다, 여러분. 철학을 공부하는 분들이 이런 게 정말 어려운 거야, 그죠? 이 헤겔의 개념을 들레즈는 반헤겔주의자로서 비판적으로 사용하지만은 이에 반하여 아간베는 이 개념을 자기의 작품 곳곳에서 그죠? 예술과 윤리의 균열의 지점, 특히 디드로의 라모의 조카를 언급하면서 그죠? 헤겔의 미학을 다루고 있는데요. 내용 없는 인간부터 곳곳에서. 그래서 이 개념 역시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헤겔에 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고대 철학부터 그죠? 미학적 인간과 윤리적 인간의 조화를 이야기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중세를 거쳐 18, 19세기에 그죠? 이 계몽주의와 낭만주의 문학과 철학에서 나타나는 개념으로서 먼저 전이해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오늘날 특히 에로스의 관계에서 사랑을 나누는 그런 분들에게도 상당히 도움이 돼.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죠? 데이팅 앱에서 그리고 SNS에서 자기의 표면적인 아름다움을 과시하면서 매력을 뽐내지만은 그 사랑이, 그 에로스가 시간의 지속을 견디지 못하고 그죠? 매번 떠돌아다니는 실존론적 본래성을 잃어버린 그런 사랑으로 그치는, 그래서 또 다른 호기심을 찾아서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그죠? 언제나 표면을 자랑하는 현대인들에게 아주 깊은 통찰을 얻게 하여 전인격적인 인간의 삶의 역사성을 배우게 하는 그런 시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칼 융적으로 그죠?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은 이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아름다움에 그죠? 열광하고 매력을 뽐내면서
거기에서 시간의 지속을 견디지 못하고 곧바로 대상을 계속해서 옮겨 다니는. 그래서 그림자 속에 무의식적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무시하면서 그죠? 계속해서 표면을 통하여 왔다 갔다 하는 낙관적으로 상징계의 의미와 사슬의 환율을 통하여 계속해서 대상을 바꾸어 나가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만족은 없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에로스의 표면, 이런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될 수 있겠죠. 그죠? 뭔가 벌써 가슴이 뛰죠, 여러분. 쉔의 진례, 아름다운 영혼.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균열된 용어입니다. 이미 아름답다라고 하는 건 감각적으로 느끼는 거지만 영혼의 완성은 그죠? 성과 진리의 완성과 이때에 있었죠. 그죠? 그래서 고대 플라톤 철학부터 이 용어는 두 개로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칼로스 카이 아가토스, 아름다우면서 동시에 선한, 아름답고 선한. 그래서 학술 용어로 그죠? 칼로크 아가티아라는 용어가 생겼을 정도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고대 그리스인들의 이상을 나타내는데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 취향과 그리고 도덕적 선을 추구하는 그 인간의 고상함이 어떻게 서로 한 인격 안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이미 그리스적 이상 안에서 나타나죠. 그죠? 성과 아름다움의 조화 속에서 진리는 드디어 또 다른 모습으로 통합적 모습으로 띄겠죠. 그죠? 그래서 한 인격 안에서 진선미의 조화, 이 모든 것을 통합하는 용어인 거예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 그 이후 플로티누스의 에네아드 등등에서 이 아름답고 선한 칼로스카이 아가토스가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아우구스티누스 이후로 중세 신학으로 옮겨가게 되면은 아름다운 것은 선하기 때문이다. 선하다는 건 뭐예요? 중세 신학에서 그것은 최고 선인 신의 형상을 닮은, 당연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의미를 띠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플라톤의 향연을 비롯하여 대화편 곳곳에서 나타나는 이 용어가 중세 신학으로 옮겨가면서는 신의 형상을 최고 선으로서의 신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자, 그런 자, 그가 선하며 또한 아름다운 거야. 아름다운 것은 선하기 때문인 거야. 그죠? 선한 것은 아름답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학은 이런 방식으로 개념이 축소돼 버리죠. 그죠? 그런데 이런 그리스적 이상은 17, 18세기로 오면서 비교적 그리스도교의 독점적인 어떤 도덕과 윤리로부터 풀려난 시기죠. 그죠? 계몽주의와 낭만주의가 꽃을 피우던 특히 18세기에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나타나는데, 이 아름다운 영혼은 균열 지점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부조화에 대한 부정성에 대한 염려로부터 그죠? 표현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해겔의 개념 역시도 아주 부정적인 개념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들레즈가 또 비판하는 거야. 그러나 해겔의 동일성 안에는 이미 부정성의 흔적으로서의 균열과 차이가 숨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변증법적 도식으로서의 정반합의 운동, 적자, 대자, 적자 대자의 운동, 이런 도식으로 해겔의 원문은 결코 반해겔주의자들의 의도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레즈의 해겔 비판을 읽고 해겔을 비판하는 자들은 해겔의 원문을 안 읽고 그냥 거기에 빨려들어서 해겔을 그런 식으로 도식화하게 될 때 나타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죠. 그죠? 당연히. 차이 자체의 철학. 이것을 푸코나 데리다의 어떤 비꼬는 듯한 글쓰기로 바꾸게 되면 해겔 역시도 너 못지않게 차이 자체의 철학을 수행했다라고 하는 거. La différence elle-même. 그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17, 18세기로 오면서 이 개념은 해겔의 정신현상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학가들과 철학자들에 의해서 사용됐습니다, 여러분. 특히 뭐 독일의 낭만주의 대가들은 그죠? 이 개념을 이미 알고 있었죠, 그죠? 그래서 곳곳에서 사용하고 있고, 심지어 장자크 루소의 작품에서도 나타나. 그리고 디드로의 그죠? 디드로의 라모의 조카에서도 나타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루소의 에밀이나 다른 다양한 작품들은 알지만은 철학적 작품들, 그러나 루소가 썼던 소설은 또 모르는 분들이 많아. 루소는 이런 장편 소설을 쓰는데요. 쥐리 울라 누벨 엘로이즈, 그러니까 쥐리 새로운 엘로이즈라고 하는 문학 작품을 씁니다. 여기에도 아름다운 영혼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강의도 정말 재미있죠, 그죠? 그런데 각각의 대가들은 다른 방식으로 사용해. 그리고 독일 낭만주의의 대가인 그죠? 쉴러, 프리드리히 쉴러가 1793년도에 발표했던 그죠? 여러분 이 작품 알아? 안무트 운트 뷰얼드, 번역하면 이런 뜻이야. 우아함과 존엄성. 이게 철학적 실론인데 여기에서도 이 아름다운 영혼을 주제로 삼아서 그죠? 철학적 사색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해겔이 이것을 사용하기 이전에 이미 선배 문학가였던 쉴러가 자기의 철학적 실론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게테의 특히 비렐름 마이스터에서도 나타나는 그런 사용거야, 여러분. 이게 왜 균열 지점이 될까? 그리스도교의 윤리가 중세와 같은 그런 어떤 파괴적 힘을, 아니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조정할 수 있는 문화적 힘을 점점 잃게 되면서 그죠? 이제 문학과 철학은 조금 더 자유롭게 이 아름다운 영혼의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균열 지점은 이런 거예요. 도덕과 윤리, 이게 과연 아름다운 것, 미학적 인간 아니면 에로스적 인간과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인간의 심층을 들여다보면, 그죠? 낭만주의적 밤이 있고, 이 밤은 너무나 역동적이어서 무의식의 어떤 보이지 않는 충동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충동이 어떻게 예술적 인간, 미학적 인간, 에로스적 인간으로서 이성의 정점에 있는, 그죠? 그 선의 판단, 그래서 진리를 드러내는 진과 선의 영역과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예술가의 광기가 어떻게, 그죠? 어떻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인간과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정말 어려운 문제죠, 그죠? 그런데 이것의 조화를 말하는 게 쉔의 질러인 거예요. 그래서 루소나 실러나 게테나, 그죠? 헤겔이나 이 균열 지점을 너무나 탁월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디도로의 라모의 조카는, 그죠? 예술가죠, 그죠? 그는 음악적 취향에 대해서는 정말 천재적인 능력을 보이는데 도덕적 의무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혁명기에 순수 문화를 만들어내는, 그죠? 그런 장본인이 되는 거예요. 헤겔 역시 정신을 다루는 부분에서 이 라모의 조카를 길게 언급하는데, 이 예술적 인간, 예술적 광기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무와 계속해서 균열을 일으키는 그 지점은 어디일까? 이건 사실은 음악적 천재가 도덕적 의무, 락강적으로 아버지의 이름에 대하여 정말 무감각한, 그래서 광기까지 보여주는 그런 인간. 이미 여기에서 균열이 나타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인간은 성과 악, 미덕과 악덕, 그리고 다양한 문화적 가치들에서 고상한 것과 비천한 것의 차이를 전혀 읽을 수 없는 그런 인간인 거예요. 이게 라모의 조카예요. 그래서 객관정신에서, 그죠? 가족과 공동체와 사회와 국가를 통하여 나타나는 법과 인륜과 그 모든 윤리를 통과한 인간이 헤겔에게서도 분열된 의식 안에서, 정신의 분열 안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잖아. 헤겔에게서는 이게 뒤집어 나타나죠, 그죠? 그러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 인륜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하여 운슐트, 죄 없음, 순진무구함, 이것을 자기 자신에게 완전히 보존하기 위하여 삶의 현실성 안에서 나타나는 미학적 아름다움을 희생시킨다라는 거야. 그래서 균열이 일어나는 거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순진무구함을 완전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이 이상을 지키기 위하여 현실에서는 어떤 것도 창조하지 못하고 어떤 것도 실현시키지 못하는, 그래서 미적인 것에는 눈을 감은
그런 인간 유형이 바로 아름다운 영혼인 거야, 여러분. 그래서 해결은 이 아름다운 영혼을 개비선, 양심, 그리고 죄, 악의 문제, 그리고 이 악을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의 문제와 다루고 있는 거예요. 해결에게서 양심은 뭐야? 신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때 자아는 개별자가 아닌 거예요. 이미 보편자 안에 포섭되고 있는 거죠. 그죠? 거기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신체와 육체를 갖고 욕망과 충동을 느끼는 인간이, 그죠? 객관정신 안에서 법의 실현을 통하여 도덕을 통과한 그 인간이 왜 또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가? 이 모순점을 탁월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가 들려온다는 건 뭐야? 신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고, 이것은 그 인간에게 아름다운 영혼을 일깨우게 하는데, 필연적으로 그것은 악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 이상을 추구하면서 저 하늘로 모든 가치들을 투사하여 포예르바하적으로, 그래서 윤리적 인간이 됐는데 삶의 현실성은 그걸 허락하지 않는 거죠. 삶의 현실은 뭐예요? 에로스적 욕망. 몸을 가진 인간이 갖고 있는 그 한계,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갈등하는 인간. 그래서 아무것도 실현하지 않는 인간, 미학적인 아름다움을 희생시킨 인간, 도덕적 선을 위하여, 이런 방식으로 균열을 표현하고 있죠. 그죠? 비교적 실러는, 그죠? 안무트 운트 비열대, 이 작품에서 자기의 미학적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게 되는데요. 인간은 누구나 감각적인 면과 이성적인 면을 갖고 있는 거예요. 미학적인 욕망과 도덕적인 이상을 갖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아한 아름다움, 그리고 이 도덕적 존엄성을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어 갈 수 있는지, 이게 바로 미학적 교육의 목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작품의 주제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는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지만 그 목표를 향하여, 그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참다운 인간의 인간성을 창조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슐러에게서는 그래서 이 미학적 교육의 목표가 바로 쉔의 질, 아름다운 영혼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겐 어떤 주제로 다가와? 예도가 이미 삶의 철학, 예도 철학 삶이란 목록에 들어있죠. 그죠? 아름다운 것에도 깊이가 있다. 아름다운 것은 결코 표면으로만 드러나지 않는다. 표면적 아름다움은 시간을 견디지 못한다. 그것은 언제나 니체적으로 새로운 가치 창조의 미덕으로 나가지 않으면 그 표면적 아름다움은 금방 들키게 되죠. 그죠? 시간의 지속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제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현대인들, 자본주의적 동물에게 이게 얼마나 깊이 있는 통찰로 다가오게 될지는 상상이 가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미적 아름다움과
도덕적 의무, 그리고 윤리적 선은 어떤 방식으로 미덕으로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이 통합적인 사고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루소의 작품이야, 여러분. 새로운 엘로이즈, 진리라고 하는 귀족 출신의 여주인공을 통하여 그죠? 나타나는 사랑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평민 출신의 사랑하는 자, 생프레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진리는 이 생프레를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은 그냥 아름다움으로 그치지 않는 거예요. 이들에게 에로스는 언제나 새로운 걸 창조하는 방식으로, 미덕을 창조하는 방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능적 아름다움은 순간의 쾌락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에로스의 힘이 낮의 존재론, 그리고 낮에 활동하는 인간의 모습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쥐상스가 어떻게 한 인간의 미덕의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지 가장 긍정적인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디드로의 라모의 조카에서 예술적 인간의 광기가 어떻게 상징계의 질서의 도덕적 의무, 아버지의 이름과 일치할 수 있는가? 이 극점을 파고들잖아. 그죠? 근데 루소의 이 새로운 엘로이즈라고 하는 작품은 이 미적 아름다움이 미덕을 창조하는 방식으로 나가요. 그래서 미덕을 위하여 에로스를 포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미덕을 완성하는 아름다운 사랑으로, 그죠? 귀족과 평민이 만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신분과 그리고 부모의 어떤 반대겠죠, 그죠? 아니나 다를까 진리의 부모 역시도 이 평민과 만나는 자기 딸을 걱정하면서 어머니가 죽음을 맞게 되고 아버지의 반대에 부딪혀서 두 사람은 그 사회적 미덕을 위하여, 그죠? 사랑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다른 사람과, 그죠? 사회적으로 신분적으로 맞는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미덕을 완성하는 방식으로 이 에로스의 아름다움이 열매 맺게 되는 그런 식으로 결론이 맺어지죠. 그죠? 루소가 이 긴 소설 작품을 쓸 수 있었던 건 단지 이게 소설로 그치지 않아요. 역시 루소의 글쓰기에서 지루한 게 계속 나타나는데 이 작품은 그 당시 프랑스 파리의 풍속이라든지 교육, 종교, 정치, 문화의 다양한 모습들을 철학적으로 평론을 하면서 소설을 진행시켜 나가죠. 그죠? 그래서 어떤 점에서 보면 이게 무슨 철학책인지 소설인지 헷갈릴 정도인 거야. 그러나 신 엘로이즈, 새로운 엘로이즈란 작품이 제시하는 이 진리의 사랑은 어찌되었건 미덕과 아름다움이, 그죠?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새로운 창조를 완성해가는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대개
이 둘은 광기를 일으켜서 분리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해결과 같이 너무나 도덕적인 인간이 되어서 현실적 아름다움을 희생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아름다운 영혼의 균열 지점이 나타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아름다움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힘도 되지만은 때로는 광기로서 파괴적 힘으로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신분석학하고 뭐가 달라 그죠? 오늘날. 그러니까 칼 융적으로는 아니무스의 원형적 그림자와 연결될 수 있고, 그죠? 이 에로스의 본능이 얼마나 강한지, 이것은 심지어 문화가, 그죠? 문화가 그것을 제압하여 자기 스스로의 가치들을 창조할 정도였어. 그래서 프로이트는 문명 속의 불만을 썼고, 그죠? 그래서 락강한테서는 이 주의상스가 상징계의 질서 얼마나 균열되어 있는지, 아버지의 이름, 도덕적 인간, 윤리, 양심, 초자로서의 이 상징계의 대타자는 결코 주의상스를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모든 고전과 위대한 문학 작품들의 사랑 이야기에서 이 주인공들은 거의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주의상스는 상징계가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그 실제계의 경계 영역에 놓여 있는 거예요. 매 순간 작은 죽음을 통하여 경험을 확장하면서, 그죠? 때로는 이 미덕의 가치까지도 창조할 수 있는 힘으로 나타나지만, 때로는 타자들의 시선에 의하여, 그죠? 그리고 이 상징계의 질서에 이해받지 못함에 의하여 그것이 파괴적 본능으로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게 바로 아름다운 영혼의 역사적 개념일까요, 여러분? 상당히 많이 이해가 됐죠, 그죠? 그러니까 영혼의 완성은 단지 관능적 아름다움에 그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요. 이것은 선의 가치, 진리의 가치, 그리고 다른 다양한 가치들의 창조와 연결될 때, 그죠? 그것은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 그러나 거기에는 언제나 균열과 갈등, 불화의 모습이 숨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죠? 대개 현대인들은 칼 융적으로 아니무스의 이 집단 무의식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힘들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대개 표면에서, 그죠? 자아의 페르소나를 쓰고 거기에서 매력을 발산하면서 환율을 통하여 대상을 옮겨 다니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자본주의는 오히려 이것을 극찬하고 이것이 가장 좋은 가치다. 여기에서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쉽게 말해서 뭐야 이거? 이거 뭐 꼰대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죠? 뭐 그런 것까지 해야 돼? 심플하게 이런 방식으로 사랑을 나누는 것도 현대적 가치야. 이렇게 말하겠죠, 그죠? 뭐 당연히 맞는 이야기지. 그건 역시도 또 다른 가치긴 합니다, 그죠? 그러나 인간은 이런 피상적인
페르소나의 관계에 머물게 될 때 그 시문에서 나오는 깊이 있는 아니마 아니무스의 인류 보편의 원형의 체험을 그죠? 창조적으로 발산할 수 없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본래적 실존과 연결시키지도 못하고 단지 그 무수한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가능성, 잠재적 힘을 다 없애버리고 그냥 보이는 대로 모든 것을 취하는 동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인간의 깊이 있는 내면의 이 강력한 힘을, 그죠? 이 가능적이고 잠재적인 이 아니무스의 힘을 강력하게 사용하는 자라야만이 그 에로스는 또 다른 가치를 창조하는, 미덕과 만나서도 미덕을 현대적 기호에 맞게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미 고전은 다양한 사랑의 이야기와, 그죠? 철학적 사유를 통하여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헤겔의 아름다운 영혼 역시도 이런 균열 지점으로 사용되지만은 때로는 통합을 통하여 나타나기도 하고, 그죠? 거기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가치의 창조로서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 이건 역시 창조하는 인간, 새로운 미덕을 창조하는 인간, 그리고 끊임없이 나의 인격의 심층을 강화시키는 인간, 내면이 강해지는 인간, 그래서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갈 수 있는, 끊임없이 넘어가는 인간, 초인으로서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의 것을 파괴하고 저쪽으로 건너갈 수 있는 인간, 그런 인간의 어떤 삶의 표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아름다운 영혼을 갖고 있어? 어떤 사람은 헤겔과 같이 모든 것을 도덕적 이상으로 투사해서 현실에서 나타나는 몸의 충동과 에로스의 본능을 죽이고 살아갈 수 있고, 그죠? 루소를 통하여 나타나듯이 어떤 사랑의 에너지를 통하여 이 환상을 갖고 현실을 새롭게 창조하는 자도 있고, 그죠? 이 둘의 조화를 위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미학적 교육을 실러와 같이 실행하는 자도 있는 거야. 아니면 예술 작품을 통하여 나타나는 라모의 조카 안에서 미학적 인간의 그 광기도 볼 수 있는 거야. 그 10년의 깊이 때문에, 그죠? 이 인간은 극단적 무예 공포를 느끼지만은 거기에서 엄청난 예술 작품을 또 창조할 수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연결되어 있으며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에게도 어떤 아니무스의 그림자의 힘으로써, 그죠? 우리의 잠재적 힘으로써 우리 내면에도 이미 무의식적 집단으로서, 그죠?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숨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영혼을 사유한다라고 하는 건 이러한 깊이 있는 통찰을 함께 사유할 때, 그죠? 그것이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래서
들레즈를 읽든 아간벤을 읽든 오늘날 다양한 문학 작품을 읽든 어떤 철학서를 읽든 모든 곳에서 그죠? 아름다운 영혼은 상당히 멋진 개념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재밌었죠, 그죠?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